진료실의 박선생 74번째 약이 염산과 고추입니다.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질환에 대해 묻고 상의를 하고 오는 환자는 질환에 대한 지식보다는 어느 병원에서 어느 질환을 잘 본다는 정도의 정보를 듣고 오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왜곡이 없어서 치료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고 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오는 환자들은 진료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로 진료실을 찾습니다. 전혀 다른 질환을 자기 병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는 의사 말보다는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개업을 했을 때는 열심히 설명을 하여 환자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육이 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사의 설명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돌팔이다, 실력이 없다 등 악담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도 안 해줍니다. 또 어떤 이는 언쟁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특히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인터넷에 잘못 정보를 가지고 오는 환자에게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치료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하고 병원에 계속 검진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알프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의 치료에 더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 질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의 권유에 따라 잘못된 자가치료를 하면 더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초에 우황청심환을 섞어서 무좀에 바르면 완치가 된다는 떠돌아다니는 속설입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피부를 정확하게 일정 부분 각질층을 제거한다면 치료 후 매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발의 피부 조직의 각질층의 두께가 다르므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발에 화상을 입고 얼마가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염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예는 사면바리가 있을 때 거시털의 제모입니다. 물론 털을 깎아서 사면바리가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털은 음부뿐 아니라 항문 쪽에도 있어서 앞뒤를 모두 깎아서 없애기 전에는 사면바리가 모두 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앞에만 깎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털을 다 깎으면 얼마간 대중목욕탕에도 가기 힘들고 관계를 할 때도 아픕니다. 내가 진료를 하는 환자 중에 인터넷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르고 아직도 장애가 있는 환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평소에 만성전립선염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받은 환자였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배뇨통이 계속 있었고 회화무동통이 있어서 치료를 하다가 제주도의 병원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선배의 의원에서 전원이 되어서 온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큰 병원에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선배가 환자에게 너무 시달려서 종합병원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 진료를 할 때도 환자는 병에 대해서 신경감면을 넘어서 매우 집착하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입원해서 검사받기를 원해 입원을 시켜 방광, 전립선, 신장에 대한 모든 검사를 했으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결과는 전립선 마사지 결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마사지로 뽑은 전립선의 검사에서도 백혈구가 10에서 15개 정도였는데, 이 정도는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보이는 정도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환자에게 정밀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알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래주로에 왔을 때는 방광의 자극 증상을 줄이고 안정시키는 약을 위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가자 이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의사 모임에서 그 병원 과장님과 환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과장님이 매우 골치 아픈 환자라고 말하고 여건이 된다면 다시 나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중보건지를 마치고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제주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 공백이 3년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그 환자가 나의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하는 내내 환자는 옛날과 같이 병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보였고 증상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염 검사를 하려고 환자의 바지를 내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의 귀두가 없었습니다. 귀두는 없어지고 소변은 요도 구멍을 따라서 조금씩 나고 있었습니다.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인터넷에서 전립선염이 있을 때 면봉에 염산을 묻혀서 요도에 넣었다 뺐다 하면 전립선이 완치된다는 어떤 사람의 치료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아팠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을 더 하자 시원하고 소변도 잘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고 아프지 않은 이유는 피부가 대사화되어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환자에게 혼을 내기도 했지만 치근할 따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서 환자를 보냈지만 결론은 치료가 불가능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환자의 몸을 망쳐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올 때는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검증 안 된 치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책을 못 지기 때문입니다.